군자국의 비밀.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라미드와 오리온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호와 이름이 비슷한 사후도 언급이 되는데 오리온 자리와 연관이 된다고 합니다. 오리온 미스터리, 이 책이죠. 로버트 바우벌 이런 분이 지었고요. 이 책 129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오리온 자리에 해당하는 이름이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같은 책 185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시리스 신이 별이 된 모습이 사후이고 이것이 오리온 자리와 같다 라고도 합니다. 오시리스가 소의 아들인 구망이라면 사후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리온 자리 안에 세 개의 별인 3대성의 배열이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오리온자 사진인데요. 이렇게 별이 4개 있고 가운데 3개의 별이 있죠. 요거를 3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미스터리 185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피라미드들의 배치가 오리온 자리의 별들과 일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별빛의 선명도로 알 수 있는 별들의 크기도 기제 피라미드들의 규모와 각각 일치했다. 서로가 일치하는 세 별과 세 피라미드, 3명의 오시리스, 오리온 왕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역시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건데, 지금 이게 오리온 3대성이죠. 또는 3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피라미드의 배치와 같다는 것이고 밝기도 이제 크기로선 이제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오리온 3대성이 비슷한 배열이 강화도 만이산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백제 적석청 피라미드 궁과 멕시코에서도 나타나니 시대가 많이 다르기는 해도 이것 역시 고대 문명의 교류 흔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이산을 그 방향을 막 돌려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봉우리가 거기가 3개가 있거든요. 만이산이. 그것이 각도가 비슷합니다. 지금 이건 이집트 것을 한 것이고 3개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약간 꺾여져 있죠. 만이산은 자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만이산에 이제 제천단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석촌동에 있는 것도 그 피라미드가 이런 비슷한 배열로 되어 있어요. 각도는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배열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일직선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꺾어져 있죠. 그리고 오리온자의 3대성을 삼수 또는 삼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태미원 자리에 있는 북두칠성 근처의 세 별인 삼태성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죠.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건데요. 여기 보면 오리온이 있고 여기는 이집트 거고 이건 멕시코라고 되어 있죠. 멕시코 거. 중국에도 있어요. 그 시안 쪽에 있죠. 거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가 이제 세워진 위치인데 여기 또 한국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선상에 놓여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문화재로 포장된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강기용 님이 지은 책이고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제 적석청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남한 고구려 유민들은 한성에 새로운 도읍지를 정하고 풍납토성에 왕궁을 지었다. 그 후 2km 이내에 몽촌토성을 쌓고 하남에 이성산성, 삼성동에 삼성산성, 대모산에 매도산성 등을 세워 왕성의 견고한 방위체제를 갖추었다. 이렇게 왕국의 위상을 갖춘 백제는 이곳에
이곳 석촌동에 왕실의 묘지를 조성했다. 이것도 남한사회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다. 마치 잉카의 마추픽추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거대하게 돌로 쌓았고 중국의 지린성 지안에 있는 지린성 길림성입니다. 고구려 장수왕릉이나 광개토 대왕릉과 같은 계단식 돌무덤이다. 이는 북방식 무덤 양식인데 그 양식이 한성 백제에 있었던 것은 곧 백제의 뿌리가 북방 민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규모나 웅장함이 고구려 장군총이나 태왕묘를 능가하여 아무래도 375년에 사망한 근초고 왕릉이 아닐까 추측한다. 이렇게 초기 백제의 중요한 유적이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 백제가 뭐 대륙에 있었다 뭐 또는 뭐 북아메리카에 있었다 이런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백제가 나중에 강성해졌을 때는 그 중국 동쪽 그러니까 산동반도 쪽 그쪽까지 진출했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중국 기록에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초기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만이산의 세 봉우리가 오리언자 삼성의 각도와 같은 배열인데 자연적인 배열이니 오리언자 3대성의 기운을 받은 강화도 만이산에도 제천을 지내는 삼성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통 참성단이라고 있는 건데요. 요게 석삼도 되잖아요. 삼성단으로 있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리언자 삼성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참성이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고 삼성으로 해야지 오리언자 삼성이 되는 거죠. 만이산 삼성단은 단군 때가 아닌 신시시대 유적이므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기에 피라미드의 원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산 모양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 봉우리 자체가 3개예요. 우리 그 신시시대에 관련해서 삼위태백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3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삼위태백산은 하얼빈 쪽에 있는 거고 만이산도 이제 비슷한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라미드들도 이런 평지에 세울 때는 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라미드 형식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산이 있는 데는 그냥 돌만 쌓았고 산이 없는 평지에는 산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았다는 것이죠. 만이산의 세 봉우리가 오리언자 삼성의 각도와 같은 배열이어서 참성단이 아닌 삼성단으로 읽어야 합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의 제상 을파소의 저술인 팔리운을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참전개경을 하고 읽거나 삼전개경으로 읽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거를 삼전으로 읽어야지 3일 셋이 하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자가 인간이 완전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의 이제 경지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참으로 읽어야지 3일신 개념이 생기는 것인데 참으로 읽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싹 없어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리언자의 4별 중 하나인 베델기우스가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폭발 빛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뿐 이미 폭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베델기우스의 폭발이 지구에 도달하면 몇 개월 동안 두 번째 태양이 된다고 합니다. 주변 25광년 거리 안에 있는 별들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12,000년 전 오리언자에 속한 행성 한 곳이 폭발 조짐을 보였고 환웅께서 그 행성 인류들을 데리고 탈출하여 지구에 오셨기에 3,000단부를 데리고 오셨다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3,000단부는 외계인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현대적인 개념에서 보면 외계인이죠. 인터넷에서 오리언자 베델기우스 폭발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몇 개 글이 나옵니다. 베델기우스 폭발, 베델기우스 폭발 가능성 이렇게 나오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게 3,000단부를
3,000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단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외계인이 왔다고 치면 거대 우주선이 3,000개가 온 거예요. 조그만 이제 비행 접시가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그런 거대 우주선이 3,000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가 온 거죠. 지구 인구가 지금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른 행성도 몇십억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뭐 많이 데려오려면 그런 거대 비행선이 있겠고, 그 3,000개면 엄청난 인구가 왔겠죠. 무당들이 솥대에 새를 놓은 것도 솥대는 신단수를, 새는 하늘에서 온 것으로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솥대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전부 다 나무가 있고 새가 있는데, 이 나무는 그 신단수, 새는 하늘에서 온 거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북경 천단에도 솥대가 있고, 천단에 가보면 이렇게 세워진 거 있어요. 이거를 이제 솥대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나이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티스토리에 나와 있네요. 이집트에도 오벨리스크라는 솥대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로 검색하면 이와 같이 많은 오벨리스크가 나옵니다. 솥대로 보이죠. 물론 이집트 역사학에서는 오벨리스크를 솥대로 보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우주선의 형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기행 177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신전의 커다란 특징은 신전 정면에 거대한 각주형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벨리스크 형태는 벤벤석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벤벤석이란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각불형의 돌로서 헬레오폴리스에서 신의 몸으로 숭상하던 것입니다. 오벨리스크의 좌대 아래에는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예배는 문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솥대가 하늘에서 오신 거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솥대라고 보지 않지만 제단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제카리아 시친이 쓴 책이고요. 이 책 147쪽에는 우주선 형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뾰족한 절단기라는 뜻으로 오벨리스크라고 불렀다. 이 이집트인들은 그것을 신들의 빛이라고 불렀다. 파라오들은 오벨리스크를 세운 이유를 신들로부터 영생의 신물을 얻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오벨리스크는 고대의 파라오들이 드와 성스러운 산에서 보았던 것, 즉 신들의 우주선을 돌로 재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벨리스크와 우주선이라는 걸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면 이제 여기 우주선인데 현대 로켓이죠. 이것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죠. 시치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왕당에 있는 돌무더기는 백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악지대에는 누석단을 쌓았고 평야지대에는 산을 형성한 피라미드를 쌓고 신단수를 상징하는 오벨리스크를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왕당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돌을 쌓았잖아요. 이게 사미태백산 이제 백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돌을 쌓았다고 보고 신단수에 냈으니까 꼭 나무에다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달아놓죠. 스핑크스는 1만 년 전 유적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호루스는 소 이전 대왕조 시대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1만 년 됐다는 것은 이 몸에 침식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비가 오던 때가 1만 년 전에 있었대요. 그런 가운데 기원전 1만 년 전 이집트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티스토리 환 프로덕션에 있네요. 그 중에 이제 기원전 1만 1천년에서 기원전 1만 년 사이라는 글에 있습니다. 스핑크스 1만 년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1만 년 전은 이제 대항조 신시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스핑크스는 신시시대의 유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피라미드는 군자국 때 유적이고, 자, 전 세계 문명의 교류는 1만 2천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태양조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소호시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력전 3100년경 상하 이집트를 통일하여 제1왕조를 이룬 메네스가 호루스로부터 왕자를 상속받았다는 설도 있으니 소호를 호루스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틸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 78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호루스의 지배 후에는 이집트의 혼돈과 쇠퇴의 시간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도 분명치 않다. 그러다가 기원전 3200년경 이집트의 왕족이 도착하고 메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통일 이집트의 왕위에 오른다. 이때 신들은 이집트의 문명과 함께 우리들이 지금 종교라고 부르는 것을 선물한다 라고 해요. 그럼 3200년 전이면 2000 더하면 5200년 전이잖아요. 이러면 복귀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귀시대에도 이미 그 이집트까지 이제 진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명의 창세기라는 책에는 유적 24B의 호루스, 배의 형태와 세련된 조각들은 이 암각화가 제1왕조 시대의 것임을 시사한다 라고 하죠. 자, 이집트 제1왕조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 살펴본 메네스가 나오죠. 뭐 나르메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 아까 살펴봤죠. 하는데 일단은 황소신앙이에요. 새가 아니고. 근데 황소는 하면 누가 연상돼요? 신농씨가 연상되죠. 그러니까 우리 복귀 다음에 신농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농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왕조는 이때 3200년 전이기 때문에 호루스는 그 소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이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이집트 피라미드와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분명한 것은 환단곡이나 삼국유사에 나온 그 다른 기록들에 나온 BC 2333년에 단군의 고조선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것들과 하나도 연결성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복희와 이제 군자국과 이제 연결 지으면 또 신시시대와 연결 지으면 스핑크스는 1만 년 전이니까 신시시대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복희와 신농시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는 군자국 시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성이 있게 되는데 우리 기록에 이제 구한을 다스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스렸으니까 이집트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이집트 기록을 연구를 해야지 군자국과 신시시대와 복희시대를 알 수가 있는데 단군 고조선에 맞추면 이런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